머리가 휘어지는 게 나이 때문이라고요? 그럼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새까만 머리를 유지하고 어떤 분은 눈처럼 하얗게 변할까요? 저는 30년간 모발 노화와 색소 연구를 해온 정하민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 흰머리 상식 거의 다 틀렸습니다. 3개월 전 제 연구실에 72세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유튜브에서 본 생강 흰머리 팩을 2주간 열심히 바르셨대요. 그런데 결과는요? 두피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가려웠고 흰머리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이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흰머리 없애려고 바르는데 오히려 멜라닌을 억제해서 흰머리를 더 만드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검은 깨 매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검은 콩 챙겨 드시는 분도요. 그런데 전혀 효과 못 느끼셨죠? 당연합니다. 검은색이라고 머리가 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구리와 단백질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밝혔어요. 구리가 부족하면 멜라닌 생성 효소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검은 깨만 먹고 정작 구리가 풍부한 아몬드나 조개는 안 드시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드릴게요. 염색약 자주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염색약 속 과산화수소가 여러분의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고 있거든요. 서울생활건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염색하시는 분들, 멜라닌 세포 손상이 2배나 높습니다. 흰머리 가리려고 염색하는데 그게 또 흰머리를 만드는 악순환인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이정수 님도 2주마다 염색 반복하다가 두피가 예민해지고 부분 탈모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흰머리 보이면 바로 뽑으시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가 경고했어요. 반복해서 뽑으면 모낭이 섬유화되면서 나중엔 아예 머리카락이 안 자라요. 영구 탈모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 뽑으면 3개 난다는 건 속설이지만 뽑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두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흑임자죽만 드셨는데 아무 변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등푸른 생선, 저녁에 쇠고기를 챙겨 드신 지 3개월 만에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뿌리가 눈에 띄게 진해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비타민 B12와 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김순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할머니는 생강팩 바르다가 두피 염증까지 생기셨어요. 그런데 생강팩 완전히 끊고 염색 주기를 6주로 늘리고 매일 두피 마사지 5분씩 해드렸더니요. 3개월 뒤에 두피 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친구들 만날 때 머리 걱정 안 하고 당당하게 나간다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정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백 명을 직접 만나며 확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0분만 투자하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생강팩이 독이 되는지, 왜 검은 깨만으론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 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올 실천법 하나만 놓쳐도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실 겁니다. 이 영상이 처음이신가요? 그럼 더더욱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생강팩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순자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생강을 머리에 바르고 있어요. 며칠 전 영상에서 7일 만에 흰머리가 검어진다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두피를 살펴보니 군데군데 빨갛게 자극이 생겨 있었고 머리카락도 푸석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젠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며 속상해하셨죠.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생강은 두피에 바르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막습니다. 흰머리를 없애려다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할머니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뒤 할머니는 다시 찾아오셨는데 두피 염증이 사라졌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뿌리가 훨씬 진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머리 내밀 수 있다고 웃으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처음엔 제 말을 반신반의하셨어요. 인터넷엔 생강이 좋다는 글이 수백 개는 있는데 왜 박사님만 안 된다고 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두피 현미경으로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생강 바른 부위는 멜라닌 세포가 위축돼 있고 염증 반응까지 생긴 게 눈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제야 할머니가 놀라시면서 그럼 어떡하냐고 물으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회복됩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모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흰머리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생강을 두피에 바르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하니까 두피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미백 성분이거든요. 이게 두피에 닿으면 멜라닌 생성을 오히려 억제해버립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진저롤이 멜라닌 세포 활동을 약 40%나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순자님도 생강팩을 2주간 사용하다가 두피 염증과 각질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호전 반응인 줄 알고 계속 발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이 심해지고 머리카락이 더 푸석해졌던 거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가려워서 손톱으로 긁다 보니 두피에 상처까지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생강은 머리에 바르지 말고 따뜻한 생강차로 섭취해서 혈류를 개선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민간요법 팩이나 자가 조제한 재료는 두피에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두피는 얼굴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혹시 생강팩 써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은색 음식만 먹는 습관입니다. 검은 깨, 검은 콩, 흑임자 이런 거 드시면서 색이 검으니까 머리도 검어지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깨나 검은 콩이 좋은 건 색이 검어서가 아니라 구리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이거든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구리가 부족하면 모발 멜라닌 생성 효소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색이 아니라 영양소 자체인 거죠.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흑임자죽만 드셨어요. 검은 음식이니까 당연히 효과 있을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런데 3개월 지나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피로만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단백질과 아연, 철분 같은 다른 영양소는 전혀 안 드신 거예요. 흑임자죽만 드시느라 정작 고기나 생선은 입에도 안 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 전체가 영양 불균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검은색 식품만 먹지 말고 다양한 단백질과 아연, 구리 식품을 함께 섭취하라는 겁니다. 영양 균형이 핵심이에요. 색이 아니라 성분을 보셔야 합니다. 혹시 검은색이니까 머리도 검어지겠지라고 믿으셨던 분 계신가요? 세 번째는 염색약을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흰머리 가리려고 염색하시는 건 이해하는데요. 너무 자주 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염색약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가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켜서 오히려 흰머리를 빠르게 만들거든요. 서울생활건강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염색 주기가 한 달 이하인 사람은 멜라닌 세포 손상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흰머리 가리려고 염색했는데 그게 또 흰머리를 더 만드는 겁니다. 김순자님도 2주마다 염색을 반복하셨어요. 새치가 조금만 보여도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염색약을 바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두피가 예민해지고 흰머리가 더 늘어나는 걸 느끼셨대요. 염색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은데 또 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조바심이 나서 또 염색약을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염색 주기를 6주에서 8주로 늘리고 염색 전후엔 두피 진정팩을 사용하라는 거였어요.
세치용 염색약도 빈도는 동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염색 후에 가려움이나 따가움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두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흰머리 뽑기입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 하나 보이면 손이 먼저 가죠.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주 뽑으면 모낭이 손상돼서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반복된 뽑기는 모낭 섬유화를 유발해서 탈모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하나 뽑으면 3개 난다는 건 속설이지만 뽑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 맞습니다. 70세 이정수님은 습관적으로 흰머리를 뽑으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보면서 뽑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부위에 머리카락이 안 자라는 부분 탈모가 생긴 거예요. 그제야 놀라서 저한테 오신 거죠. 정수리 부분이 동전만큼 횡하니 비어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흰머리는 염색보다 영양관리로 조절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뽑으면 일시적으로 안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흰머리 보이면 바로 뽑으시나요? 이렇게 4가지 행동만 멈춰도 두피는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머리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B12는 멜라닌 생성에 필요한 적혈구 활동을 돕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을 머리카락까지 운반하는 게 바로 적혈구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B12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위장 흡수력이 약해져서 B12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 계란 2개, 점심엔 등푸른 생선, 저녁엔 쇠고기나 달걀을 포함하는 겁니다. 계란 노른자에 B12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김순자님도 이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머리카락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새로 나는 머리 색깔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 B12 음식 드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챙겨 드시면 됩니다. 구리가 풍부한 음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구리는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 효소가 없으면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하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를 먹어도 흰머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아몬드 스무랄, 땅콩, 조개류 같은 음식에 구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위장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68세 박영수님은 처음엔 검은 깨만 드시다가 제 말씀대로 아몬드랑 땅콩을 간식으로 챙겨 드셨어요. 2개월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덜 푸석해지고 탄력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은 깨보다 자주 챙겨 드시는 구리 음식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아몬드 한 줌 드셔보세요. 두피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면 모낭 활동이 둔해져요.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손끝으로 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두드리거나 긁으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시면 됩니다. 이마에서 정수리 쪽으로, 귀 뒤에서 목덜미 쪽으로 천천히 마사지해주세요. 72세 김순자님도 처음엔 귀찮아 하셨는데 습관이 되고 나니까 잠도 더 잘 오고 머리가 가벼워진다고 하셨어요. 두피에 탄력이 생기면서 머리카락도 힘이 생기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두피 마사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외선 차단도 절대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외선은 과산화수소를 증가시켜서 멜라닌 세포를 손상시키거든요. 여름철에만 조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겨울 햇빛도 자외선이 강하니까 사계절 내내 주의하셔야 해요. 외출하실 때 책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피는 얼굴보다 자외선에 더 오래 노출되거든요. 70세 이정수님은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항상 모자 없이 다니셨대요. 그런데 정수리 쪽 흰머리가 유독 많아지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제가 모자 쓰시라고 권해드린 뒤로는 더 이상 늘지 않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등산이나 산책하실 때 모자 꼭 챙기시나요? 안 쓰셨다면 내일부터라도 꼭 쓰세요. 마지막으로 금연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흡연자는 멜라닌 세포 손상 위험이 2.5배나 높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가 혈류를 막아서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흰머리가 훨씬 빨리 나타나요. 갑작스러운 금연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갭이라도 줄이는 목표로 시작해 보세요. 한 달에 한 갭씩만 줄여도 1년 뒤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68세 박영수 님도 하루 한 갑 피우시다가 서서히 줄이셔서 지금은 하루 3갭까지 줄이셨어요. 머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담배 피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줄이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머리색 변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생강팩은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멜라닌을 억제해서 흰머리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둘째, 비타민 B12와 구리가 답입니다. 이 2가지가 모발 색소를 만드는 필수 영양소거든요. 셋째, 잘못된 습관을 멈추면 머리도 회복합니다. 생강 바르기, 염색 자주 하기, 흰머리 뽑기, 이런 습관만 멈춰도 두피가 숨 쉴 공간을 갖게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피 염증이 생기고 멜라닌 세포가 더 빨리 손상돼서 흰머리가 가속화됩니다.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결국엔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두피 환경이 좋아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 색깔이 진해지고 머리카락에 윤기와 탄력이 생깁니다. 김순자님처럼 3개월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김순자님도 3개월 동안 이 방법을 실천해서 두피 염증이 사라지고 새로 자라나는 머리뿌리가 더 진해졌습니다. 이건 단기간의 기적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한 결과예요. 할머니는 이제 친구들 만날 때 머리 걱정 안 하고 당당하게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 2개, 그리고 생강차 한 잔을 추가하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흰머리와 수면 습관의 관계, 즉 잠이 부족하면 왜 흰머리가 빨라지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수면이 멜라닌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 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